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정규 라운드 마지막 경인 더비에서 인천이 웃었습니다. 인천은 90분 내내 우위를 놓치지 않으면서 2대0의 완벽한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번 경기는 서울을 상대로 준비해온 인천의 전략이 제대로 먹혀든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성환 감독이 어떻게 서울의 강점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은 로테이션을 가동했습니다. 아길라르가 오랜만에 선발 라인업에 돌아오면서 김도혁이 다시 왼쪽 측면으로 이동했죠. 서울의 고민거리는 센터백이었는데요. 수비 자원들의 연이은 이탈로 생긴 빈자리엔 공격수 김신진이 나섰습니다. 반대로 수비수 출신 공격수 박동진이 최전방에 출전한 것도 눈에 띄었죠. 이날 경기에서 인천이 우위를 가져갈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수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천은 서울이 잘하는 걸 막아서기 위해 잘 준비해왔는데요. 기본적으로 후방에서부터 만들어놓은 서울을 상대로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천의 압박이 성공적으로 먹혀들면서 서울은 후방에서 자주 불안함을 노출했죠. 서울은 후방에서부터 원활하게 풀어나오지 못하면서 본인들의 축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수비수로 선발 출전한 김신진은 이날 유독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인천은 이 부분도 공략 포인트로 삼고 경기에 나섰죠. 물론 인천이 지속적으로 강한 압박을 가져간 건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기 진영에서의 수비를 더 신경 썼는데요. 서울이 하프라인을 넘어설 때 인천의 수비는 더욱 돋보였습니다. 인천은 내려설 때는 확실하게 라인을 물으면서 대응을 갖춥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서울이 하프 스페이스로 쉽게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서울은 리그 내에서도 하프스페이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장 잘 활용하는 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치로 풀백이 좁혀오거나 측면 2선 자원이 좁혀오면서 공간을 점유한 뒤 하프스페이스를 축으로 만드는 3자 연계 플레이가 서울의 대표적인 공격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적으로 바로 이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천은 이 부분을 사전에 봉쇄하고자 합니다. 4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좁게 간격을 형성하면서 이 위치로 쉽게 공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요. 서울은 끊임없이 이 공간으로 선수들이 오가면서 패스를 요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인천이 패스 진입로 자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을 보내기 쉽지 않았죠. 인천은 이 위치에서 공을 자주 끊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조영욱이 있는 이 위치로 공이 가지 못하도록 견제하는데요. 이렇게 이명준은 팔로세비치를 향해 강하게 달려드는데 애초에 돌아서지 못하게 하면서 결국 조영욱이 있는 그곳으로 공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과감하면서도 영리한 수비를 보여주죠. 이날 하프스페이스를 점유하는 임무를 수행한 조영욱은 쉽게 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천 선수들이 이 공간을 강하게 의식하고 수비했기 때문인데요. 조영욱은 이 사이에 꼼짝없이 갇히면서 사실상 공격 작업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할 수 있었죠. 결국 서울은 측면을 거쳐 파이널 서드로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이 중앙 공간을 좁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측면에는 공간이 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서울의 단순한 측면 크로스는 인천이 어렵지 않게 막을 수 있는 공격이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측면 풀백들을 사이드에 집중시킨 서울은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박스 안으로 파고들지 못했죠. 서울은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측면만 겉돌다가 뒤로 다시 돌아가는 공격이 반복됩니다. 반면 인천은 이 위치에서 공을 탈취해내면 곧바로 역습으로 나섭니다. 역습의 선봉장은 역시 에르난데스였는데요. 인천의 공격을 예기하기 위해선 에르난데스를 빼놓을 수 없죠. 인천의 선제골 장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볼 탈취 이후 이어진 에르난데스의 역습을 앞세워서 만들어낸 득점이었습니다. 에르난데스의 역습, 에르난데스 끌고 갑니다. 에르난데스 골! 선제골! 에르난데스! 인천의 목동이 외국인 선수 에르난데스입니다. 1등을 앞서는 인천입니다. 인천 입장에선 무고사 이적 이후 최전방의 공백을 걱정했지만 오히려 에르난데스는 전혀 다른 플레이 스타일로 팀의 보탬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앞서도 얘기한 역습에 특화된 솔로 플레이 능력 덕분에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자주 들고 나오는 인천에게 아주 유용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르난데스는 이런 수비 상황에서도 헌신적으로 기여하면서 팀이 요구하는 색깔에 빠르게 녹아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무고사가 박스 안에서 압도적인 파괴력을 갖고 있던 선수라면 에르난데스는 박스 바깥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낮은 위치로 자유롭게 오가면서 인천의 중원 싸움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에르난데스가 직접 패스기를 열어주고 때로는 공격의 기점 역할까지 해주고 있죠. 이는 투미드를 세우며 상대적으로 중원에서 열세를 보일 수 있는 인천의 시스템 속에서 완벽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랜만에 측면 윙어로 나선 김도혁 역시도 중요한 역할을 해냈는데요.
김도혁도 마찬가지로 측면에 위치하지만 때때로 중앙으로 좁혀오며 서울의 강한 압박을 상대로 중원 싸움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상대 뒷공간을 허무는 움직임까지 가져가는데요. 라인을 높이 올린 서울을 상대로 특히 수비 자리가 어색할 수 있는 김신진의 뒤를 노리면서 적극적인 공간 침투를 시도합니다. 서울은 높은 위치에서부터 압박 기준선을 잡으면서 수비 라인이 높게 형성됐는데 인천은 이 점을 공략한 것이죠. 서울의 높은 라인은 이 저지선이 무너지면 곧바로 위기와 직결되는데요. 이 라인을 넘어서기 위해 에르난데스와 김도혁이 패스기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렇게 김도혁 덕분에 이 라인을 넘어서서 패스가 투입되고 이후 김도혁에게 쏠리는 수비 뒷공간으로 패스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김도혁이 윙어로 나설 땐 수비 측면에서도 강점이 발휘되는데요. 앞선에서부터 수비를 헌신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상대가 쉽게 전진하지 못합니다. 이날 빌드업 상황에서 실수를 연발했던 김신진은 압박에 강한 김도혁과 마주하며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후반전 김신진의 실수는 결정적인 쐐기골로 연결되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슛! 제쳐내면서 다시 한번 슛! 골! 김도혁! 끝까지 따라가서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김도혁! 추가골을 만들어내는 인천입니다. 2대 0입니다. 서울은 이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축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패배했습니다. 서울의 강점을 제대로 방해하고자 한 조성환 감독의 완승이었는데요. 감독 간 상대 전적 2승 2무. 이쯤 되면 서울의 축구를 상대하는 법을 조성환 감독은 이미 터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